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8번 생산자동화 8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매트릭에서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시트 1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시트 편집을 메뉴를 선택합니다. 시트 크기가 A3인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기본으로 제공된 기본 경계와 ISO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해 줍니다. 도면 자원을 펼쳐 보겠습니다. 표제란과 윤곽선 중심 마크는 경계와 제목 블록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미리 펼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곽선과 중심 마크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경계에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 경계 정의를 클릭합니다. 조금 축소한 다음 직사각형으로 사각형을 스케치해 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선택해 주고 조절점과 선의 거리를 A3이므로 10mm 거리로 선과 점의 치수를 입력합니다. 대각선으로 이동하여 선과 점과 선을 클릭하여 치수를 10mm 입력하고 점과 선을 클릭하여 치수 10mm를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중심 마크는 선을 이용하여 10mm 크기의 선을 세로로 2개, 가로로 2개 작성합니다. 선을 클릭한 다음 수직 방향으로 잡은 상태에서 10mm를 입력하고 엔터를 2번 클릭합니다. 아래쪽에도 수직으로 10mm를 입력하고 엔터를 2번 클릭합니다. 가로는 가로로 10mm 입력한 다음 엔터 2번, 동일하게 오른쪽도 길이 10mm를 입력한 다음 엔터 2번을 클릭합니다. 자, 치수에 있는 일치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10mm의 중간점과 윤곽선의 중간점을 찾아서 일치구속을 시켜줍니다.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작성하겠습니다. 사각형으로 끝점에서부터 길이가 60이고 탭키를 이용한 다음 반대쪽 세로 길이가 30mm인 사각형을 작성하고 영역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용해서 세로는 3등분, 가로는 이 중간점을 피해서 치우친 상태로 2등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선의 길이를 지정하여 구속하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는 보통 25mm를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텍스트는 스케치의 텍스트 메뉴를 선택해주고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텍스트를 차례대로 입력해줍니다. 비번호, 모든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 위치를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비번호는 8번 과제이므로 08번을 입력합니다. 자, 치수 입력을 마쳐야 하므로 ESC를 한번 눌러준 다음 마우스 커서를
텍스트를 클릭하면 글씨를 도면 영역의 가운데 위치로 적절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텍스트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하고 경계를 08번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왼쪽에 있는 모형 탭에서 경계 아래에 08번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두 번째, 제목 블록에서 표제란을 작성합니다. 제목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해 줍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도면 적절한 가운데 위치에 길이가 100이고 높이가 15mm인 사각형을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 선을 이용해서 중간점을 찾아서 구속해주고 세로로 2등분, 가로 중간점을 찾아서 구속시키는 선을 작성하겠습니다. 치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부터 구속되지 않은 20mm 치수를 입력해주고 가운데서부터 구속되지 않은 선 20mm를 구속시켜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스케치의 텍스트 메뉴를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에서부터 모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CAD 작업, 척도, 투상, 1:1, 삼각법.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ESC를 클릭하고 텍스트를 사각형 영역 가운데에 오도록 적절하게 배치합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고 제목 블록의 이름도 08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블록에 있는 생성된 08번을 더블 클릭해보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 메뉴에서 스타일 편집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의 기본 표준 ISO에서 뷰 기본 설정 탭으로 이동합니다. 투영 유형을 삼각법으로 바꿔주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치수를 선택한 다음 펼치고 다섯 번째 기본값 ISO를 선택합니다. 10진 표식기는 마침표, 정밀도를 나타내는 소수점은 없으므로 정밀도는 0, 각도의 정밀도도 0으로 변경해주고 화면 표시 세 번째에 있는 화면 표시 탭으로 이동하여 선의 색상을 빨간색, 외형선에서부터 간격을 띄우는 보치수 보조선의 거리를 띄우는 원점 간격 띄우기를 1mm로 적용해주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도면층을 펼친 다음 목록 중 하나를 클릭해 줍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변경되는 선들만 변경해 보겠습니다. 단면선과 중심 표식, 중심선, 해칭선을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중심 표식과 중심선은 일점세선이 되어야 하므로 연속이 아닌 체인으로 변경해 줍니다. 저장을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지시선은 메뉴를 선택하고 펼치고
일반 ISO에서 선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해주고 마지막으로 저장, 아래에 있는 저장 닫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도면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절단선이 나타나 있으므로 평면도를 먼저 배치합니다. 뷰 배치 메뉴에 기준을 선택하고 뷰 큐브를 이용해서 평면도 모양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숨은 선이 필요 없으므로 은선 제거를 선택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제가 아까 8번 과제를 하면서 부품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품을 먼저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품을 08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평면도가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각수상도를 먼저 배치해 보겠습니다. 뷰 배치에 기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뷰 큐브의 홈 버튼을 클릭하면 등각수상도와 모양이 나타나고 원하는 위치에 도면을 배치하고 숨은 선을 제거하고 음영 처리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정면도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정면도는 이번에는 절단선이 꺾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계단 단면도라고 하게 되는데 계단 단면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동일하게 뷰 배치 메뉴에서 단면을 선택합니다. 단면을 정면도 뽑아내는 부분은 이 평면도이므로 평면도를 한번 클릭해주고 왼쪽에 있는 원에서부터 추적점이 나오도록 절단선의 시작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작점의 첫 번째 점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로 꺾이는 부분을 적절하게 찾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해줍니다. 세 번째 점은 중간 위치를 지나가므로 중간의 위치에서 초록색 점이 나타나면 추적점을 가져와서 90도로 맞추어주고 세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네 번째 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계속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면도 방향으로 도면을 이동하여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할 점은 도면을 위쪽으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도면에서 우리가 절단선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은 편의상 꺾였지만 이 부분은 같은 재질의 같은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재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에 단면선이 외형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절단선이 계단 단면도로 표시되는 도면이 나타나면 단면에서 이 꺾이는 부분에 외형선이 표시가 되게 되므로 반드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가시성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도를 다시 원하는 적절한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고 아래에 있는 AA 1대1은 더블 클릭하여 축척은 딜리트하고 앞에 단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뷰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보조뷰는 오른쪽에 있는 이 경사면에서부터 위쪽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므로 뷰 배치 메뉴에 보조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정면도를 한번 클릭한 다음 보조뷰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오른쪽 경사면에 있는 선을 하나 클릭해주고 위쪽으로 이동하여 도면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적절한 위치로 이동하고 문자도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뷰 주석 스타일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8mm 정도로 길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B1:1 부분도 더블 클릭하여 딜리트 하겠습니다. 자, 도면의 기본 배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시성으로 선을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을 파단선 형태로 지나가는 파단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아웃으로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스케치로 파단선을 작성한 다음 가시성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냥 스케치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 보조뷰가 빨갛게 테두리가 선택된 상태로 선택을 해주고 메뉴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 아래에 보면 스플라인 제어 꼭지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형상 투영해주고 아래쪽도 형상 투영하겠습니다.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시작점을 클릭해주고 중간 위치에서 적절하게 클릭 하면서 원의 형태로 작성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면 스케치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대쪽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스플라인을 선택해서 적절하게 원의 모양이 되도록 호의 모양이 되도록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면 스플라인이 작성된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에 있는 선들을 가시성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성을 해제하고 보니까 선이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스플라인이 아닌 직선을 이용해서 외형선의 끝점에서부터 중심선까지 외형선까지 치수를 선을 작성해 줍니다. 스케치를 마무리하면 선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 굵기가
위쪽은 굵은 선 굵기이고 아래쪽은 스플라인은 가는 선 굵기로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같이 작업을 하면 선의 굵기가 모두 같은 굵기로 변경되므로 컨트롤 Z를 클릭하고 전 단계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여 스케치 전 단계로 마무리하고 스케치를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스케치 보조뷰 부분을 클릭하고 스케치 작성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상 투영을 드래그하여 모든 부분에 형상 투영을 작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으로 아까처럼 끊어진 부분을 직선으로 클릭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면 처음에 그린 스플라인과 두 번째 그린 이 직선 부분은 각각 별개로 스케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개로 두 번째 직선으로 스케치된 부분에서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메뉴에서 특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면층은 실선이므로 연속으로 선택하고 외형선 굵기는 0.5mm가 됩니다. 물론 우리 외형선 색상을 여기에서 초록색으로 마지막으로 바꾸어줘도 됩니다. 확인을 하면 그쪽 부분만 외형선으로 작성된 것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형태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브레이크아웃을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아웃은 필요 없는 부분을 모두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하여 처음 단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도면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하는 방법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플라인으로 바깥 부분을 없애버려야 하므로 그림과 같이 닫힌 영역이 폐쇄되도록 스플라인을 작성합니다. 스케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둥근 점을 이동하면 모양,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뷰 배치 메뉴에서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조뷰를 클릭해 줍니다. 자, 프로파일은 우리가 선택한 이 스케치 영역이 됩니다. 닫힌 영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깊이는 시작점이 아니라 관통 부품으로 변경해주고, 화살표 선택자를 통해서 우리가 관통시킬 선을 가져다 대면 붉은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클릭해주고, 프로파일은 반드시 이 영역이 선택되도록 해준 다음 확인을 클릭하면 닫힌 영역으로 다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선이 생성되거나 하는 것들은 가시성으로 삭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선택하고 스케치를 이용하여 작성한 다음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또 스케치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영역을 잡아서 브레이크아웃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편하신 방법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 배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심선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평면도에서 주석 메뉴를 선택하고 중심 표식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원을 클릭하여 중심선을 표시해 줍니다. 보조뷰에서는 홀을 클릭해 주면 중심선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ESC를 클릭하여 원하는 위치까지 중심선을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면도의 중심선은 원이 있는 왼쪽 부분만 입력하게 하므로 일자 중심선이나 중심선 이등분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심선 이등분으로 중심선을 중간점과 중간점을 클릭하여 중심선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중심선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평면도에서는 치수 메뉴를 선택하고 중심선의 끝점과 외형선의 끝점을 입력해서 13mm, 단면선이 있으므로 단면선이 끝나는 위치까지 좀 더 길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과 중심선의 이때는 단면선의 끝점을 잡아서 치수 34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끝점을 클릭하여 치수 6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하여 13mm를 입력하고 초록색 점을 피한 홀을 클릭하고 반지름 앞에 2-를 붙여 2-R13 치수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ESC를 클릭한 다음 2-R13 치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옵션을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평면도 치수 기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면도 치수부터 작업해 보겠습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길이 10mm, 그 다음 위쪽 치수는 일단 길이로 입력되기 때문에 배치를 하고 나서 홈키를 누른 다음 2- 지름기호, 아래에 있는 지름기호를 선택하고 파이 12를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ESC를 클릭하여 문자를 클릭하여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옵션에서 화살촉 내부를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치수 아래쪽에 있는 외형선 끝점에서 끝점을 클릭하여 100을 입력하고 왼쪽 치수 10mm,
높이 40mm,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여 40mm, 그 다음 위쪽 끝점과 아래쪽 끝점을 클릭하여 치수 유형을 정렬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치수를 선택하고 끝점과 끝점이 아닌 선을 클릭하여 치수를 입력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형에서부터 10mm를 배치하고 나면 40mm 치수가 좀 겹쳐져 보이므로 40mm 치수를 약간 위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뷰 주석의 화살표도 적절하게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 치수는 치수를 선택하고 아래쪽 수직 세로선과 경사선을 클릭한 다음 45도 각도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면도의 치수 배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조뷰에 대한 치수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수를 선택하고 외형선 끝점에서부터 외형선 끝점의 거리를 정렬로 바꾸어 봐도 잘 나오지 않으므로 아까와 같이 끝점과 선을 클릭하여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여 치수 유형을 정렬로 해주고 22mm 치수를 입력합니다. 아래쪽 치수는 외형선 끝점과 이 점이 아닙니다. 치수 끝점과 이때도 선을 클릭하여 10mm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끝점이 전체 길이이므로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여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유형해주고 치수를 유형을 정렬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4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치수 R 6mm를 입력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R 6mm를 입력하고 ESC를 누른 다음 치수 위에서 우클릭하여 옵션을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제 모든 치수 기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주소를 작성하겠습니다. 텍스트 메뉴를 선택하고 주소 위치를 클릭한 다음 주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시 더블 클릭하여 글씨 크기를 크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휠 마우스를 2번 클릭해 보면 도면 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색상과 출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관리의 스타일 편집 이 메뉴를 선택하고 도면층에서 메뉴를 하나 클릭합니다. 그래서 색상을 변경하는 것은 경계에서 하늘색, 외형선은 초록색, 수문선은 노란색,
제목이 표제란입니다. 하늘색. 그 다음 치수 문자의 색깔 노란색 변경해주고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인쇄는 인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먼저 출력할 프린터를 고른 다음 특성에서 용지 크기를 A3로 바꾸어 주는데 우리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출력해야 하므로 체크박스를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체크하시고 보통은 1대1로 출력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우리는 A3로 그렸고 출력 종이는 아까 A4로 바꾸지 않았으므로 최적 맞춤으로 바꾸고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출력하고 출력 결과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도면도 08번 is.idw로 저장하고 감독관에게 2D 도면과 3D 도면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